사탕 아시죠? 그냥 사탕이에요. 사탕을 아무런 보상과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사탕을 받은 그룹과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그 사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 이게 이제 심어지면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코미디 프로, 이거를 보는 것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가고 창의성이 확대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키득키득 거는 거,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탄력성 두 번째 이야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여기 위에 링크를 통해서 첫 번째 영상 다시 보기 하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환 교수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교수이신데 사실은 명상 전문가로 더 유명하고 마음가짐 등등에 대해서 더 유명한 분이시다. 회복탄력성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파헤치는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조절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조절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이런 감정들을 최대한 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내 표정으로 나타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집에 가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있는 여러분들, 만만한 사람에게 그 화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만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들, 그렇죠? 나보다 약한 부하 직원들 뭐 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 스트레스의 원인과 상태를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말고 그것을 한 번 더 인내하고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을 둔다. 하워드 가드너인데요. 자,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자, 이 심리학자는 뭘로 유명하느냐? 바로 다중지능, 멀티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와 이 개념을 주창한 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고요. 자, IQ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IQ가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지능을 측정하는 어떤 측정 지표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아직도 이 IQ를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또 많은 사회 영역에서 IQ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 IQ가 낮으면 좀 뭔가 모자란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직도 저변에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과학적으로 IQ는 더 이상 사람의 지능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정설이고, 근데 더 이상 이제 IQ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그 지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자아로서 판단해야 된다. 즉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어떤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를 발견해내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8개의 어떤 특징으로 지워질 수 있다. 아무튼 이 8가지 어떤 지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언어,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음악 지능, 음악도 지능이라는 거죠. 음악적으로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IQ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관련된 분야에서 직업을 찾거나 종사하시는 게 본인의 어떤 능력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워드 가드너가 가장 포커스한 지능이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성찰 지능, 그 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도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지능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꼭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자기 성찰 지능과 인간 친화 지능은 항상 존재하고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자기에 특화된 어떤 지능을 훨씬 더 크게 발휘시키는 촉매제나 효소 같은 역할을 하더라라고 이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이만큼 지능으로서도 중요하고 이론적 토대가 이렇게 이미 다져져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탕 아시죠? 그냥 사탕이에요. 사탕을 아무런 보상과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탕을 누군가로부터 사탕을 받았으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게 먹었든 안 먹었든 감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사탕을 받은 그룹과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창의적인 측면에서도 사탕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창의적인 발상을 하더라라는 게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 이게 이제 심어지면 바로 전반적인 사람의 퍼포먼스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죠.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사탕, 방금 얘기했죠. 뭐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코미디 프로, 이거를 보는 것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가고 창의성이 확대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키득키득 거는 거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근과 채찍 두 가지 요소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해야지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어야지 교육의 효과,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2명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아이들이 살면서 단 한 명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었다. 그 사람들, 그 아이들만이 유일하게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정상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지난주 영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서 책상에 엎드려 있죠.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추억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추억할 만한 거리도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엄청 맞았다라고 하는 거 정도?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학업 흥미도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고 이 분야, 이 수업을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학업 흥미도 아닙니까?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이고, 하지만 학업 흥미도는 최하위권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타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적을 올리는데 모든 노력,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있는 아이들인데, 정작 내가 이 공부하고 이 분야나 이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 김주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결국 이 시스템을 만든 어른들의 문제이고, 여전히 그 시스템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나락으로 내모으는 어른들의 잘못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과정들을 잘 극복해내면 앞으로의 미래가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거야. 이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참고 이겨내야 돼. 부모나 선배로서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어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적분이 곧 나의 삶이다. 미분은 어떤 순간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적분은 무엇입니까? 누적된 어떤 아카이빙된 상태가 적분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내 삶이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어떤 순간을 딱 단면을 잘라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반을 통틀어서 누적된 나의 삶의 행복이 과연 행복한가? 불행한가로서 측정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의 고난과 힘겨움을 조금 더 참고 앞으로 더 행복할 미래를 위해서 지금 견뎌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 순간도 최대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는 좋은데 입맛에 안 맞는 그런 음식을 찾을 게 아니라
몸에도 좋고 지금 맛도 있는 그런 음식을 찾을 수는 없을까? 가능하죠, 그죠?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책에서 특히나 이 감사하기란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감사하다라고 기록하는 것, 이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거죠. 어떻게든. 그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긍정적인 감정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에너자이저로서 동작한다. 감사하기는 잠자기 전에 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잠자는 행위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과 했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잠자는 동안에 그런 이 감사하기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점점 하루를 실제로 감사하게 느낄 수도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아마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인드는 육체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역할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이 나 있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 두 번 영상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도 이런 회복 탄력성의 어떤 마음의 근력이 올라가서 지금 당장 스트레스 받고 힘겨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의 단초를 늘 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라보고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